트럭이 물에 닿자 물이 저를 세게 밀어붙였고 우리는 바로 가라앉아 바닥으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2014년 불가리아 해안의 한 촬영 세트장에서 제이슨 스타뎀을 태운 3톤 트럭이 제티 끝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흑해로 추락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듣지 않았고 어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를 그 난파에서 끌어올린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잊혀있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찾아오기 전 오늘날 제이슨 스타뎀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액션 스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속도, 정밀함,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거부하는 일을 직접 해내는 것으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자동차 추격전, 옥상 격투, 자유낙하. 그는 모두 직접 합니다. 그린 스크린도 대역도 없습니다. 그런 명성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하지만 할리우드가 그의 이름을 알기도 훨씬 전 스타뎀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촬영장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혹독한 무언가를 위해 훈련하고 있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경쟁 다이빙 선수로 활동하며 영국을 대표해 최고 수준에서 경쟁했습니다. 1990 커먼웰스 게임에 출전했고 오랜 시간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호흡 조절, 신체 통제,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압박 속에서의 수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끝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정점에 닿지 못한 채 닫혀버린 커리어처럼요. 하지만 그 경험은 조용히 그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그가 맡았던 어떤 역할보다도 더 중요해집니다. 평범한 주행이 틀어지다. 2014년 불가리아 해안에서 익스펜더블 3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출연진은 화려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아널드 슈워제네거, 안토니오 반데라스, 해리슨 포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 직접 스턴트를 수행하던 스타뎀이 있었습니다. 그날 장면은 흑해 위로 뻗은 좁은 제티 위를 군용 스타일의 무거운 트럭으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장면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럭은 점검이 끝났고 경로도 사전에 확인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카메라를 들고 제티 양옆에 배치됐고 안전보트도 인근 바다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깔끔한 한 번의 촬영을 기대하고 있었죠. 스타뎀은 채올라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트럭은 콘크리트 길 위를 묵직하지만 안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감독은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보였습니다. 통제된 상황, 예측 가능한 흐름, 익숙한 루틴.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3톤짜리 트럭의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나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티의 끝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요. 60피트의 고요한 자유낙하. 스타뎀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3톤의 철덩어리는 계속 앞으로 굴러갔고 제티의 끝은 바로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 시간도 없었고 뛰어내릴 시간도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제티를 벗어나 흑해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단한 땅 위에 있던 그가 다음 순간에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앞유리를 강하게 덮쳤고 순식간에 운전석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제티 위에서는 먼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혼란이 터졌습니다. 스태프들이 허둥지둥 움직였고 서로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안전팀이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모든 것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에는 몇 초 전 차량이 있던 자리 대신 어둡게 요동치는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컷을 외칠 감독도 다시 찍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스타뎀은 그 물속 어딘가 가라앉는 트럭 안에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사라지는 공기. 수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들어오던 빛은 거의 즉시 사라졌습니다. 흑해는 트럭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방향 감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은 어둡고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시야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스타뎀은 눈앞에 계기판조차 볼 수 없었고 탈출구는 더더욱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무게가 앞부분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차량 전체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운전석 안으로는 모든 틈, 모든 연결부, 모든 문틈 사이로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은 그의 다리를 지나 가슴을 넘고 계속 차올랐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장비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촬영을 위해 착용한 무거운 의상과 장비는 그의 몸을 짓눌러 모든 움직임을 힘겨운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안전벨트를 풀고 헤엄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끌려 내려가는 무게에 맞서 싸워야 했고, 동시에 물로 가득 차는 운전석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방향 감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폐는 조여왔습니다. 운전석 안의 공기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의 얼굴을 압박했습니다. 수면은 보이지 않았고 따라갈 빛도 없었으며 들리는 소리는 더 깊이 가라앉는 금속의 비명뿐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스타뎀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도울 스태프는 없었고 아직 안전 잠수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금속 상자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공기는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삶에서 온 근육 기억.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트럭밖에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요. 공포와 추위 아래에서 더 깊은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촬영장에서 쌓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 그가 살았던 또 다른 삶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이슨 스타뎀은 경쟁 다이빙 선수로 훈련했습니다. 그는 영국을 대표했고 1990 커먼웰스 게임에 출전했습니다. 그 시간은 혹독했습니다. 매일이 호흡 조절, 공간 인식, 그리고 몸이 공포에 질려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훈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단 몇 초 만에 방향을 파악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공포를 기술로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훈련은 스포츠를 그만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앉는 운전석 안에서 근육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됐고 몸은 물과 싸우는 대신 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좌석에서 몸을 빼내고 탈출구를 찾고 밀고 나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 시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수천 시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감각만으로 위쪽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실패라고 여겼던 것, 완전히 이루지 못한 꿈이 그를 살린 이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본 것은 유령 같았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이 흑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제티 위의 반응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 스태프들은 3톤 트럭이 그를 태운 채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장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스태프들은 나중에 차량이 사라진 순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팀은 구조가 아니라 수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올랐습니다. 허우적대지도 않았고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습니다.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치 방금 한 장면을 끝낸 것처럼 제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아찔한 사고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살아나오지 못했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트럭 안에 있었다면 아마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기능할 수 있는 특정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스태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스턴트가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통제된 위험이 실제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통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는 안무도 타이밍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훨씬 드문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조건 반응이 압박 속에서 망설임 없이, 공포 없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충돌도 가라앉는 트럭도 아닌 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촬영장으로. 스타뎀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사고만큼이나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는 물에서 나와 숨을 고르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중단시키지도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하고 스스로를 정리한 뒤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도 며칠 후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즉시 촬영장에 복귀해 마치 흑해가 방금 그를 죽이려 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뎀은 그것을 그저 한 번 거칠었던 테이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태도였습니다. 물속에서 그를 침착하게 만든 정신력이
곧바로 다시 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프로 정신은 위험해졌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값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꿈.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경쟁 다이빙이라는 꿈을 쫓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했고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상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대신 연기가 그를 찾아왔고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다이빙 커리어는 끝나지 않은 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기술처럼요. 하지만 불가리아에서 흑해 바닥으로 가라앉던 트럭 안에서 그가 물속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호흡 조절, 공간 인식, 압박 속에서도 유지되는 침착함, 그 모든 것이요. 그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이슨 스타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저장해 둡니다. 그만둔 직장에서 얻은 기술, 포기한 길에서 배운 교훈,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그때 원하는 결과를 줬는지로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부르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조각이 앞으로 나와 당신을 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잊고 있던 기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내일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스타뎀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타이밍의 보상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때로는 가장 놀라운 순간들이 영화 속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다이빙대 위에 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빛 하나 없는 물속에서 공기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 훈련이 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필요한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